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을 만큼 근육이 조여오고 찢어질 듯한 통증에 이불을 걷어차고 방안을 서성이다 결국 식은 땀을 흘리며 잠을 설칩니다. 그 고통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 아내도 70이 넘었는데 새벽마다 여보, 다리에 쥐 났어 하고 저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 순간엔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걷는 걸 좀 많이 했나? 춥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다가 쥐가 나는 건 단순한 피로나 체온 저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쥐가 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오래 서 계셨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또는 관절염 약이나 고혈압 약처럼 오래 복용한 약물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렸을 때,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다리가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고 있는 중에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이 오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이에겐 그보다 더 깊은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쥐 나는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지만 그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쥐만 나면 그냥 죽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는 쥐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짚고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예방을 위한 습관과 식단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밤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쉽게 말하는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 과연 우리 세대에게도 맞는 조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면 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 많이 드세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이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중에도 두세 번씩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방광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분을 억지로 늘리게 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리 부종이나 저혈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물 부족 자체가 쥐의 전부 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관절염약, 심장약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이 약들이 체내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해 버립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의사들은 이 약물의 작용까지 깊이 보지 않고 단순히 수분 부족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이 되지 않고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쉽게 쥐가 납니다. 그래서 다리만 따뜻하게 해줘도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 영양 균형을 맞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 12잔씩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약물의 작용, 체내 미네랄 상태, 그리고 혈류 흐름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물을 마셔도 계속 쥐가 나요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5초 만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쥐가 나는 그 순간 말도 안 되게 아프고 어떻게든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죠.
그럴 때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바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빠릅니다. 바로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 아래 근육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 자세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면 수축된 근육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발목 쪽, 종아리 아랫부분에 쥐가 났다면 오히려 그 부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종아리라도 위치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승산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5초 이상 세게 눌러줍니다. 3회 정도 반복하면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도 금방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칭이나 지압법은 사실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제대로 시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어머니도 쥐가 나면 어떻게 다리를 당겨 움직이기도 힘든데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장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얼굴 자극법, 즉 입술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 침대에 누워서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바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임상에서 쓰였고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쥐가 났는데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밤중에 혼자 누워있다가 쥐가 나면 그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누워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입술 중앙 자극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는 순간 윗입술 중앙 부분, 즉 인중 바로 아래를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꾹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이때 반드시 5초 이상 세게 꼬집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랄 만큼 빠르게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처음 밝혀낸 건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자율신경 반사 작용, 한의학에서는 경락 연결 원리로 설명합니다. 즉, 얼굴 부위의 자극이 다리 근육의 신경 반응을 차단해 쥐가 풀리게 하는 원리입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엔 그게 뭐가 되겠냐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제로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기 옆에 지날 때는 입술 꼬집기 세게 5초씩 3번 이렇게 메모까지 해두셨을 정도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어도 되고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적용 가능합니다. 손만 움직일 수 있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도해 보셨던 분들은 댓글로 어디를 몇 초, 몇 번 꼬집었더니 얼마나 빨리 나았는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쥐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는 위험한 사례들,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쥐는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무조건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특정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소 건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쥐가 점점 자주 오고 아침까지 통증이 남고 다리에 붓기까지 생기더라고요. 결국 응급실로 내원했고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즉 다리에 큰 혈전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 혈전 일부가 폐로 이동해서 폐색전증이 생겼고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쥐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부풀고 열이 나면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쥐가 풀리지 않고 10분 이상 지속된다. 보통의 쥐는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가라앉지만 10분 넘게 가거나 계속 반복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혈류 장애가 있는 경우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히 창백함과 함께 저림이 동반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쥐가 난 후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 이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분들은 작은 증상도 더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일 때도 많지만 그 안에 건강의 경고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쥐가 났을 때 당장 누워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다리 꼬기 자세와 혈자리 지압법, 그리고 한의학적 접근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쥐가 났을 때 일어나기도 어렵고 스트레칭도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혼자 계실 때나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땐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그럴 때 몸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바로 이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발목과 발만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오른쪽 발은 왼쪽으로, 왼쪽 발은 오른쪽으로 겹치게 해서 무릎은 그대로 두고 발목 아래만 교차시키는 겁니다. 이 자세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이 순환 경로를 바꾸고 경직된 근육이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제 아내도 이 자세에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한번 시도해보고는 진짜 금방 풀리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쥐가 나면 가장 먼저 이 자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자리 지압을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양릉천, 무릎 바깥쪽 뼈 바로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으로 5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다리 근육을 풀고 경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혈, 다리 안쪽 발목과 무릎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5초씩 눌러주면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쥐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승산혈, 종아리 뒤쪽 가운데 움푹 들어간 자리죠. 여기도 지압해주면 근육 수축이 완화됩니다. 이 지압법들은 한의학적 경락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데요. 몸속에서 막혔던 기혈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입술 비법, 스트레칭, X자 다리 자세, 지압법까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른 것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입술 비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장에서는 쥐가 아예 나지 않도록 생활 습관부터 특별한 예방차 만드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한두 번 나면 그때그때 대처하면 되지만 자꾸 반복되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밤잠을 설치고 다음 날까지 여파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들과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특별한 예방차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쥐 예방에 좋은 취침 전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물 온도는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둘째, 발끝을 살짝 올리고 자기. 베개나 쿠션 하나를 발밑에 놓아 다리가 심장보다 약간 높게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쪽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 야간에 쥐가 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은 조이지 않는 걸로 선택하셔야 해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쥐가 나는 빈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와 어머니께도 만들어 드리는 쥐 예방 특별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개, 물 1리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고 우엉은 잘 씻어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반으로 자릅니다. 이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인 후 미지근하게 식혀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 우엉에는 마그네슘,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쥐를 유발하는 미네랄 부족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이걸 누가 마셔 하시더니 한 달 정도 드시고 나서는 신기하게 쥐가 잘 안 나더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스트레칭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잠자기 전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10초,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10초, 그리고 두 다리를 펴고 상체를 숙여 발끝을 향해 뻗어 10초. 이렇게 하루 1분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연해지고 야간 쥐가 예방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은 제가 43년간 환자들과 가족을 통해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꼭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령대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생활 속 비법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다른 어르신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났을 때 사용해 본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